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 선사시대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첫 번째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에서 시작을 해서 인류가 어떻게 진화 발전을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사시대의 여러 생활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 즉 문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 선사시대에서는 이제 석기시대가 있는데 이 석기시대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석기시대. 그렇죠. 돌석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가지고 돌을 재료로 삼아서 이 돌이라고 하는 걸 재료로 삼아서 그걸로 도구를 만들어서 활용하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석기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석기시대는 조금 더 옛날이었던 구석기시대와 조금 더 현재와 가까운 신석기시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는 구석기 시대가 되겠어요.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의 여러 가지 우리가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쭉 배워볼 건데, 첫 번째로는 먼저 구석기 시대에 활용했던 도구는 무엇일까를 보면, 구석기 시대에 활용했던 도구를 우리가 보통 이제 크게 뗀석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크게 구석기 시대에 활용했던 도구를 우리가 보통 이제 뗀석기라고 불러요. 뗀석기. 왜 뗀석기라고 부르냐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돌을 내리쳐서 부수면 이제 돌들이 약간 이제 조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조각들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떼어내서 도구로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뗀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뗀석기. 이 뗀석기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주먹도끼가 되겠죠. 주먹도끼. 즉 인간이 이제 주먹으로 쥘 수 있을 정도의, 딱 주먹으로, 한 손에 주먹으로 쥘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에다가 약간 이제 날카로워 가지고 이걸로 사냥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물건을 찢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활용을 했던 게 바로 이 주먹도끼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긁게, 찢게 이런 것처럼, 긁게는 한마디로 또 긁기 위해서, 찢게는 한마디로 찢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게 이 당시에 어떤 뗀석기들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석기의 이러한 뗀석기들은 아직 조금 이제 가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덜 된, 한마디로 이제 돌에서 딱 떼어내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조금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뗀석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주먹도끼, 긁게, 찢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은, 구석기 시대의 경제활동으로는 사냥이나 채집, 고기잡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즉 구석기 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산에 살고 있는, 들에 살고 있는 짐승들을 사냥을 한다던가, 아니면 채집, 주변의 식물이나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 이런 것들을 따오는 걸 우리가 보통 채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식물, 과일의 열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먹는 채집이나, 아니면 강이라던가 바다에 이런 데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경제활동, 즉 먹고 살았다는 소리예요. 즉 주변에 있는 짐승들 사냥해서 고기 먹고, 주변에 있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주변에 있는 식물 캐서 과일 따서 먹고, 이렇게 주변의 자연 환경에서 날 것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을 잡아서 채집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뗀석기를 도구로 활용을 했고, 이 당시에는 경제생활로는 사냥이나 채집, 고기잡이와 같은 활동들을 벌였다라는 거에 되겠고, 이렇게 살아가던 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동생활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왜 이동생활을 했을까요? 왜 한 곳에 쭉 눌러 앉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 귀찮게 번거롭게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살아갔을까를 보면, 이런 이동생활, 아무래도 이제 경제생활과 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진짜 주변에 있는 동물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뭐 과일 따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동물이라던가 과일이라던가 뭐 물고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무한한 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과일에 이 나무에서 과일을 따서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과일 이 나무에서 새롭게 또다시 과일이 열릴 때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짐승들도 잡아먹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더 이상 잡아먹을 짐승들이 없게 되고 그러한 짐승들이 새롭게 등장하기까지는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뭐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굶으면서 살다 살 수 없으니까 굶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또다시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주변에서 사냥, 채집 이런 것들을 사다 보면은 이게 한계가 존재하다 보니까 주변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 새롭게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주로 이동,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이동 생활을 벌였고 또한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평등 사회였어요. 평등 사회. 누군가가 어떤 지배자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노예가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계급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평등 사회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주거지를 보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라던가 바위의 어떤 그늘이라던가 막집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갔었어요. 즉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거지, 집이 뭐 예쁘고 튼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잠깐 살다가 또 이동할 거예요. 또 잠깐 살다가 또 이동할 거야. 또 잠깐 살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한다. 즉 한 곳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집을 막 이쁘게 튼튼하게 막 이런 식으로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집을 짓지 않아도 되는 인간이 딱 살아가기 괜찮은 동굴이 있으면 그냥 거기 살고 그늘이 있으면 거기서 살고 또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맛집이라고 해서 요렇게 땅이 있으면은 여기 위에 그냥 대충 뭐 나무로 막대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 위에는 뭐 나무 잎이나 뭐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쭉 그냥 대충 덮어가지고 그냥 대충 지낼 수 있는 정도로만 바람 피하고 대충 뭐 자고 먹고 이러고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어놓는 거예요. 굳이 예쁘고 튼튼하게 지을 필요 없어. 어차피 나 이동할 거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이제 동굴이라던가 뭐 막집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살아갔다 하는 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예술 활동을 벌였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로 동굴벽화가 있어요. 동굴벽화. 우리가 이제 동굴에서 살아갔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 벽에다가 슉슉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림.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라스코 동굴벽화라고 요거는 이제 교과서 19페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1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은 교과서 19페이지 맨 오른쪽 위에 보면은 라스코 동굴벽화라고 나와요. 이 당시 이제 이 라스코 동굴벽화에서도 보듯이 이 당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벽화를 그리는데 여기에 주로 동물들의 모습을 좀 많이 그렸어요. 왜 동물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냐라고 하면은 사냥에 성공할 걸 기원하는 바라는 의미에서 지었어요. 즉 동물들 자기가 사냥하기를 원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넣음으로써 이 동물들의 사냥을 성공하게 해달라라고 기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이라고 있어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요거도 이제 교과서 19페이지 위쪽 보면은 둥구스름한 모양의 동그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조각상이 보이게 되는데 요게 이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이에요. 이러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은 그 교과서의 옆에 있는 설명에서도 보이듯이 배나 엉덩이, 가슴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의 어떤 임산부와 같은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같은 형태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임산부의 형태를 조각상으로 만든 것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산이 뭐예요? 다산. 만을 따. 산은 출산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많이 낳게 해달라.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제 다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산. 옛날에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그 집안의 노동력이자 경제력이었어요. 지금은 뭐 기계도 있고 그러면서 인간의 한 집안의 노동력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한 집안에서는 아이가 많아야 노동력이 풍부하고 이렇게 노동력이 풍부해야 그렇죠. 사람이 많아야 다 같이 가가지고 사냥도 할 수 있고 또 다 같이 가가지고 나무 열매도 딸 수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집안에 노동력이 많아야 일을 할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야 그렇죠. 먹을 것도 잘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건강한 아이를 많이 낳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을 통해서 다산을 기원하고 그 다음에 풍요를 기원하는 풍요라고 하는 건 풍족하게 먹을 게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한마디로 뜻하는 게 풍요라고 말해요. 즉 그래서 많은 아이 낳아가지고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살기 바란다 라고 하는 걸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과 같은 조각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뭐 동굴벽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과 같은 이러한 예술 활동들을 벌이면서 사냥의 성공이나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시대의 도구, 뭐 경제 생활, 사회 모습, 주거지, 예술에 이르기까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모습,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